안녕하세요. 꿀잠 여정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1923년 백조에 발표되었던 나도양 작가의 여이발사입니다. 천재 작가로도 잘 알려진 나도양은 1922년 젊은이의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의 대표 작품인 벙어리 삼룡이, 뽕, 물레방아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문학사상 가장 우수한 단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이발사는 이발소에서 일어난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냈는데요. 주인공은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 50전을 받게 됩니다. 날은 덥고 머리는 깎아야 하겠고 그래서 제일 저렴한 3등 이발관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곳에서 예쁜 여이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이발사 나도향. 입던 내마키를 전당국으로 들고 가서 돈 50전을 받아들었다. 깔쭉깔쭉하고 묵직하며 더구나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은화 한 개를 손에다 쥐을 때 얼굴에 왕거미줄같이 거북하고 끈끈하게 엉켰던 우울이 갑자기 벗어지는 듯하였다. 오차노미즈 다리를 건너 고등 여학교를 지나 순천당 병원 옆길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집들의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은 남기지 않고 들여다보았다. 그 유리창을 들여다볼 때마다 햇볕에 누렇게 익은 메꼬모자 밑으로 유대의 예언자 요한을 연상시키는 더부룩하게 기른 머리털이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진 데다가 그것이 땀에 젖어서 장마 때 뛰어다니는 개구리처럼 된 것이 그 속에 비칠 때 꺾기는 꺾어야겠구나.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고서는 다시 모자를 벗고서 코 밑으로 거북하게 기어내리는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은 후에 다시 땀내 나는 모자를 썼다. 그러자 그는 어떠한 고등 이발관이라는 간판 붙은 집 앞에 섰다. 그러나 머리를 깎으리라 하고서도 그 고등 이발관에는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곳 이발요금은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와 상등하다. 몇 시간을 두고 벌려서 내마키를 전당국에 넣어서야 겨우 얻어가진 단돈 50전이 남아 그렇게 쉽게 들어온 지 1시간이 못 되어서 송두리째 내주기는 싫었다. 그리고 다만 10전이라도 남겨서 주머니 기퉁에서 쟁그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얼마간 빈 마음 귀퉁이를 채워주는지 모르는 듯하였다. 전기풍선이 자랑스럽고 위엄있게 돌아가며 제빛에 번쩍거리는 소독기 놓인 고등 이발관을 지나놓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얼마큼 걸어갔다. 동경만에서 불어오는 태평양 바람이 훈훈하게 이마를 스쳐가고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마치 짐승 튀어내는 가마속에 들어앉은 듯하게 한다. 옆으로 살수차가 지나가기는 하나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에 흥덩이는 지렁이통처럼 말라버린다. 어디 3등 이발소가 없나 하고 찾아보았다. 3등 이발소에를 들어가면 20전이면 깎는다. 학생머리 하나 깎는데 20전이면 족하다. 그러면 30전이 남는다. 30전. 지출하고도 자녀가 지출액보다 많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간 든든한 생각이 났다. 그래도 주머니 속에 30전이 들어있을 것을 생각하며 앞길에 할 일이 또 있는 듯 하였다. 교위가 단둘이 놓이고 함석으로 세면대를 만들어 놓은 3등 이발관에 왔다. 속을 들여다보았다. 주인이 신문을 든 채로 졸고 앉아 가끔 물마른 물방아 모양으로 끄덕끄덕 끄덕거리며 부채로 파리를 쫓는다. 용기가 났다.
의기양양하게 썩 들어섰다. 그리고 주인의 잠이 번쩍 깨이도록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다. 주인은 잠잔 것이 황송한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굽실굽실 하면서 방에서 끄는 집세기를 꺼내 놓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고서 저쪽 교의 뒤에가 등대나 하고 있는 듯이 서 있다. 모자를 벗어 걸었다. 그리고 양복 웃옷을 벗은 후 교의에 나가 앉으면서 그래도 못 잊어서 전과표에 써붙인 것을 곁눈으로 보았다.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20전이다. 적이 안심되었다. 그러나 또 없는 사람은 튼튼한 것이 제일이다. 전차를 타려고 전차료 한 장 넣은 것을 전차에 올라서기 전에 미리 손에다 꺼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튼튼히 하리라 하고 번연히 바지 주머니에 아까 전당표하고 얼러 받으면서 그대로 받는 대로 집어넣은 50전 은하를 상고해 보고 전당표를 보이면은 창피하니까 돈만 따로 한 귀퉁이에다 단단히 눌러 넣은 후에 머리 깎을 준비로 떡 기대 앉았다. 머리 깎는 기계가 머리 표면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갈 때 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다. 물론 돈 쓸 일은 많다. 그러나 30전이라는 작은 돈을 가지고서 최대 한도까지 이익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숙에서는 밥값을 석 달치나 못 내었으니까 오늘 내일로 내쫓긴다 재촉이다. 그러나 집에서는 돈 붙여줄만 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삽곡에 있는 제일 절친한 친구 하나가 살그럭대그럭 돌아가는 머리 깎는 기계 소리와 함께 눈앞에 보인다. 그러나 그놈에게 가서 우선 저녁을 뺏어 먹고 돈 몇십 원 얻어와야겠다. 그놈의 할아버지는 금음날이면 꼭꼭 전보로 돈을 붙여주니까 오늘은 꼭 돈이 왔을 터이지. 나는 며칠 있다가 우리 외가에서 돈을 붙여주마 하였다 하고 우선 거짓말이라도 해서 갖다 쓰고 볼 일이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차 왕복에 10전이다. 10전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20전이 남지. 그것은 이렇게 더운데 얼음 10전어치만 먹고 10전은 내일 아침이나 이따 저녁에 목욕을 갈 터이다. 그래, 동전 몇 푼이 남는다 할 때 기계가 머리끝을 따끔하게 짚는다. 화가 났다. 재미있게 예산을 치는데 갑자기 따끔함을 당하니까 그 꿈같이 놓은 예산은 다 달아나고 저는 여전히 교의 위에 앉아있다. 분풀이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어떻게 분풀이를 하랴. 일어나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책망할 수도 없다. 다만 아이고 아파 하고 상을 찌푸렸다. 놈은 퍽 미안한 모양이다. 허리를 깝죽깝죽하며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할 뿐이다. 석경석으로 들여다보니까 미안한 표정이라고는 허리 깝죽깝죽하는 것뿐이다. 허리는 그만 깝죽거리고 입끝으로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다만 눈 가장자리에 참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웬일인지 그놈의 허리만 깝죽깝죽하는 꼴이 아주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당장에 무슨 짓을 해서든지 나의 머리끝을 집어뜯은 보복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디었다. 그럴 때 마침 놈이 나의 머리를 조금 바른 편으로 틀라는 듯이 두 손으로 지그시 건드렸다. 나도 옳다 하고 일부러 왼편으로 틀었다. 고개를 들라 하면 수그리고 수그리라 하면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몸짓을 하고 그 고개짓을 하였다. 그러면서 석경석으로 그놈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는 말라붙은 듯이 쭈글쭈글하다.
화가 나는 것을 약 먹는 듯 참는 모양이다. 기계를 갖다 놓고 몸을 탁탁 털 적에 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솔로다 머리를 털면서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어떤 놈인가 자세히 보고 싶은 모양이다. 그럴 때 진지 잡수셔요 하는 을령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 하나만 가져도 미인 노릇을 할 듯한 여성의 소리다. 깜깜한 난취한 세상에서 가인의 소리를 듣는 듯이 피가 돌고 가슴이 뛰고 마음이 공중에 뜬다. 밥? 놈은 기계를 솔로 쓸면서 오만스럽게 대답을 한다. 그것으로써 내외인 것을 짐작하였다. 이리 와서 이 손님 면도를 좀 해드려 하는 소리가 분명치 못하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이해할 때까지 적어도 2분은 걸렸다. 왜 그런고 하니 옆에 내더러 그렇게 손님의 면도를 하라고 할 리는 없는 까닭이었다. 그러할 리가 있기는 있다. 동경서 여자가 머리를 깎는 이발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은 자기의 머리를 여자가 깎아준다는 것까지는 아주 예상 박힌 까닭이다. 놈이 들어가더니 년이 나온다. 석경석으로 우선 그 여자의 얼굴부터 상고하자. 그 상고하려는 머릿속이야말로 좋은 기대와 또는 불안이 엉켰다 풀렸다 한다. 남의 옆했네 어여쁘거나 곰보딱지거나 무슨 관계가 있으랴마는 그래도 잘못생겼으면 낙담이 되고 잘생겼으면 마음이 기쁘고 부질없는 기대가 있다. 석경석으로 비추었다. 에그머니. 나이는 23단이면 넷인데 무엇보다도 그 눈이 좋고 입이 좋고 그 코가 좋고 그 뺨이 좋다. 머리는 숭없다 좋다 할 수 없고 허리는 호리호리한 데다 잠깐 굽은 듯한데 전신의 윤곽이 기름칠난 것 같이 흐른다. 어떻든 놈에게는 분에 과한 미인이요. 만일 날더러 데리고 살겠느냐 하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여자이다. 손이 면도칼을 짚는다. 손도 그렇게 어여쁜 줄은 몰랐다. 갓 잡아놓은 백어가 입에다 칼을 물고 꼼지락거리는 듯이 위태하고도 진기하다. 이제는 저 손이 나의 얼굴에 닿으렸다 할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람이 경희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 통성일 것이다. 나는 그 칼을 든 어여쁜 손이 이 뺨 위에 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눈 딱 감고 있다가 갑자기 와닿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경이스러운 쾌감을 줄까 하고서 눈을 감았다. 비누칠을 할 적에는 어쩐지 불쾌하였다. 그러더니 잔등의 전내 같은 여성의 냄새와 따뜻한 기운이 돌더니 내가 그 여자의 손이 와서 닿으리라 한 곳에 참으로 그 여자의 따뜻한 손가락이 살며시 지그시 눌린다. 그리고는 나의 얼굴 위에는 감은 눈을 통하여 그 여자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 뺨을 쓰다듬는다. 비단결 같은 손이 나의 얼굴을 시들도록 문지르고 잘라진 꽁지가 발딱발딱 뛰는 도마뱀 같은 손가락이 나의 얼굴 전면에서 제멋대로 댄스를 한다. 그리고는 몰약을 사르는 듯한 입김이 나의 코 속으로 스쳐 들어오고 가끔 가다가 그의 몽실몽실한 무릎이 나의 무릎을 스치기도 하고 어떤 때 나의 눈썹을 지울 때에는 거의 나의 무릎 위에 올라앉을 듯이 가까이 왔다. 눈이 뜨고 싶어 못 견디었다. 그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털구멍과 귓구멍을 들여다보는 눈이 얼마나 영롱하여 나의 영혼을 맑은 샘물로 씻는 듯하랴. 그리고 나의 입에서 며치가 못 되는 거리에 있는 그의 붉은 입술이 얼마나 나의 시든 피를 끓게 하고 타게 하는 듯하랴.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칼든 여성 앞에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고 넘치는 희열을 맛보기는 처음이다. 면도질이 거의 끝나간다.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싫었다. 그리고
놈이 밥을 먹고 나오면 어찌하나 공연히 불안하였다. 면도가 끝나고 세수를 하고 다시 얼굴에 분을 바른다. 검은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는 것이 우습단지 그 여자는 쌍긋 웃다가 그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이로 깨무는 것은 가슴을 깨무는 듯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게 좋다. 나도 빙긋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주 툭 터져버렸다. 왜 웃으셔요? 하고서 은근히 조롱 비슷하게 나의 어깨에서 수건을 벗기면서 묻는다. 나도 일어서면서 다 되었소? 하고서 그 여자를 보니까 또 보고 웃는다. 왜 웃어요? 하는 마음은 공연히 허둥해둥해지고 싱숭생숭해진다. 그래도 대답이 없이 웃기만 한다. 나는 속으로 미친년 하고서 돈을 내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나가는 것은 무미하다. 웃는 것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래서 어디 말할 시간이나 느려보려고 술이나 있으면 술이라도 청해보고 싶지만은 물을 한 그릇 청했다. 들어가더니 물을 떠가지고 나왔다. 나는 그것을 마시면서 무엇이 그리 우스워요? 하고 그 여자를 지근거리는 듯이 웃어보았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웃음을 참고 얼굴을 새침하면서 그래도 터질 듯한 웃음이 그의 두 눈으로 들락날락한다. 그 꼴을 보고서 그의 손을 잡고서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이 매우 어여쁘구려 하고 싶을 만치 시룽시룽하는 생각이 그 여자에게서 감염되는 듯 하였으나 그래도 참고서 요 다음으로 좋은 기회를 물릴 작정하고 얼마요? 빤히 아는 요금을 물어보았다. 그 여자는 20전 하고 고개를 구부린다. 나는 50전 은하를 쑥 내밀었다. 그 고운 손 위에 그것이 떨어지며 나는 모자를 쓰고 나오려 하면서 또 봅시다 하였다. 그 여자는 쫓아나오며 거스른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서 나를 부른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으랴. 그때는 삽곡 친구도 없고 빙수도 없고 목욕도 없고 하숙에서 졸리는 것도 없다. 나는 호기 있게 줬소 하고 그대로 오다가 다시 돌아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서서 나를 보고 웃는다. 나는 기막히게 좋다. 나는 활개를 치고 걸어온다. 그리고는 자기와 그 여자 사이에 무슨 낙인이나 쳐놓은 것처럼 다시는 변통할 수 없이 그 무엇이 연결되어진 듯 하였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어깨짓 나게 하며 활개짓이 나게 한다. 얼른 가서 같은 하숙에 있는 K군에게 자랑을 하리라 하고서 긍정긍정 걸어온다. 오다가 더워서 모자를 벗었다. 벗고서 뒤통수에서부터 앞 이마까지 두어 번 쓰다듬다가 응? 하고서 얼굴을 갑자기 쓴 것을 깨문 것처럼 하고 문득 섰다가 이런 재기 하고서 주먹을 쥐고 들었던 모자를 내 던질 듯이 휙 뿌렸다. 그러면 그렇지. 30점만 내버렸구나. 하고서 다시 한번 어렸을 적에 앓은 후에 생긴 쑥으로 뜬 자국만 둘째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다.